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우하우스 팀입니다. 저희는 이번 우하우스 주제인 해피텍처를 주제로 틈 공간을 뒤집다라는 파빌리온을 구상하였습니다. 1차 피드백 내용입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위한 길을 생각하였을 때 저희는 먼저 도심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현재 세상은 수많은 도심으로 뒤덮여 있고 그 틈에 자연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은 인간의 허락을 받아야만 인간의 서식처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인간 위주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위한 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간과 자연의 영역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연의 서식을 위한 구조체, 그리고 그 사이 틈에 인간이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인간이 주가 되는 세상에서 자연이 주가 되는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공생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반영해서 저희는 자연이 서식하는 구조체, 그리고 그 틈 공간을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파빌리온을 구상하였습니다. 이 파빌리온의 사용자를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도심 속 틈새에서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동물인 고양이를 지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식물인 자연 모두를 대표를 하여 지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빌리온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생의 길에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인간을 사용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매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첫 번째로 정형적인 육면체의 기본 매스로 인위적인 공간을 표현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연 중심의 공간 형성을 위해 고양이 스케일에 맞춘 30cm 곱하기 30cm 크기의 육면체로 분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분할된 육면체를 도심의 빽빽한 건물의 모습을 형성하기 위해서 푸시앤풀로 매스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의 서식을 위한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프레임을 사용해 솔리드한 매스를 보이드하게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틈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매스를 분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스 내에 빈 30cm 곱하기 30cm 공간을 랜덤하게 채워서 고양이와 식물의 공간을 형성하고 또 인간이 틈 공간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인면 프로세스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도심의 빽빽한 건물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인면 다이어그램입니다. 그 다음 재료입니다. 저희는 자연에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다에 초점을 맞춰서 자연에서 난 재료로 파빌리온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강목입니다. 강목은 두께 5 곱하기 5cm의 두께이고 파빌리온의 본체를 구성하고 파빌리온의 프레임이 됩니다. 그 다음 사각볏짚과 볏짚보드입니다. 사각볏짚을 이용하여서 30cm, 30cm 보이드한 공간을 채우고 사람들이 앉고 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볏짚보드를 이용해서 식물의 서식 공간을 형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 판자입니다. 파빌리온에서 고양이가 진입하는 엔트런스인 인면에 사용하며 인간이 앉는 위치에 사용하고 볏짚의 거친 촉감을 완화해줍니다. 저희는 볏짚이라는 재료에 집중을 하게 했습니다. 볏짚의 효능으로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여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습도 조절 능력이 있으며 소리를 흡수해 방음 효과가 있으며 동식물의 먹이가 되고 식물의 거름이 됩니다. 또한 저렴하며 수명이 길습니다. 저희가 파빌리온에 기대할 효과는 방수 기능입니다. 먼저 표면이 매끄러워서 빗물이 잘 흐릅니다. 파빌리온 내부에 고양이가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단열 기능입니다. 열 전도율이 낮고 기공이 많아 단열 효과가 뛰어납니다. 따라서 고양이들에게 여름에는 시원한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 볏짚의 잠복소 기능입니다. 잠복소는 나무 식물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주며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의 파빌리온에 사용을 함으로써 식물에게 좋은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환의 기능입니다. 볏짚은 식물의 거름 또는 동물의 먹이 등이 될 수 있어 파빌리온 해체 후에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매터리얼 다이어그램입니다. 시공 방식에 대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는 먼저 30cm 간격을 두어서 홈을 파고 거기에 또 육각형의 홈을 파서 육각형 강목을 그 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을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구조적 안정성 및 강목의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및 다이어그램은 인면 시공에 대한 나타난 다이어그램입니다. 파라메트릭을 표현하기 위해 강목의 길이를 먼저 조절한 후에 양방향 즉 네 방향으로 홈을 파서 나무 판자를 끼워 넣는 방식을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이미지입니다. 저희는 즉 인간과 자연의 영역을 바꾸어 인간이 틈을 사용하고 자연이 구조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자연이 주가 되는 파빌리온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균형 있게 이루어가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섹션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다음으로 메인 이미지입니다. 이로써 건국대학교 우하우스 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크리틱이요. 네, 하여튼 잘 들었고요. 일단 뭐 발표 자체를 보면 설명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뭐 이해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안 봐도 될 만한 거를 자꾸 더 보여주니까 예를 들어 뭐 볏짚에 있는 방수 기능이라고 하는데 볏짚이 뭐 방수가 되진 않겠죠. 볏짚 자체는 방수가 될 수도 있지만 볏짚과 볏짚의 틈으로 물이 다 들어올 거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불필요한 설명인데 너무 이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약점들을 오히려 더 많이 노출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처음에 뭐 형태를 폼 제너레이션하는 그 다이어그램도 너무 뭐가 텍스트가 많고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 오히려 심사위원들이 더 알아야 될 것들을 설명을 오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결과물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프레젠테이션을 조정을 어느 정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뭐 오늘은 제가 결과에 대해서 뭐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제가 뭐 크리틱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하면은 좀 뭐 결국 프로젝트의 근간을 흔드는 거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이 프로젝트가 약간 그러니까 이해라기보다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틈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틈 안에, 그러니까 도시의 틈에 살고 있는 동물, 인간이 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사실 자연이 있게 하려는 게 인간의 의도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도시 건축과 건축 사이에. 그걸 떠나서 근데 그게 그런 어떤 이런 아이디어가 설사 도시와 건축과 건축 사이의 도시에서 어떤 이런 보이드 오픈 스페이스라고 할까요? 어떤 이런 그 틈의 공간에서 자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지금 이 프로젝트랑 이 정도로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뭐 그렇죠. 뭐 도심 속 틈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동물을 대표하는 게 고양이라는 것도 저는 이게 맞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고양이 말고도 뭐 동물 많잖아요. 쥐가 더 대표할 것 같고 바퀴벌레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물론 이제 고양이가 귀여우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이런 것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그래서 이 어떤 처음에 어떤 이 개념을 가지고 내가 이게 형태를 만들어내는 아까 얘기했죠 폼 제너레이팅 하는 이 프로세스에서 또 논리적으로 좀 더 탄탄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결과물에 있어서도 뭐 결과물 자체의 어떤 뭐 완성도는 좋은데 디자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고민도 많이 하시고 뭐 어떻게 컨스트럭션 할지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약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너무 이제 결과적으로 굉장히 그 확고한 어떤 형태 그 시스템적으로도 굉장히 확고하잖아요. 시스템도 명확하고 형태도 명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이 식물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이게 약간 조금 얘를 식물과 고양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형태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형태를 만들고 그거를 거기다 이렇게 끼워 맞춘 듯한 그런 생각을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발표하면서 그런 오해가 안 생기게 이 뭐랄까요 생각들을 프레젠테이션 전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과물 자체는 좋아요. 결과물을 뭐 이 프로젝트도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만약에 진짜 지어졌으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데 이거를 뭐 지어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 이거 실제로 이렇게 지으면 너무 예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올해 우하우스는 정말 아이디어 공모전처럼 그 굉장히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처음에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가 형태로 그다음에 뭐 구축물로 그 한 10분, 20분 사이에 이해를 확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저거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의문이 자꾸 들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프레젠테이션 상에서 생각들을 잘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고 약점 같은 거는 웬만하면은 오히려 그 얘기를 뭐 뭐 그렇다고 속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약점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그 우리의 강점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리틱 잘 들었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은 두 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려주세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리고 뭐 이거 질문이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네. 그 진짜 이 프로젝트는 프레젠테이션 되게 정리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초반에 너무 많으니까 좀 이렇게 좀 줄이세요. 텍스트도 줄이고 그 내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걸 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 지금 만든 거 빼란 얘기는 아니고 그것들을 이렇게 딱딱 명확하게 빨리빨리 설명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하고 뒤에가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저도 뭐 그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머니샷이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딱 팔릴 만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혹하게 만드는 거기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던 아니면 어떤 설명을 통해서 하던 그런 것들이 좀 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